약 한 5년 전이었던가요? 민주노총의 한상균이가 죄짓고 도망다니다가 조계사에 숨어서 약 한 50일 정도를 우리 경찰관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잡혀가 깜빵에 갔습니다. 깜빵에 갔다가 2년 정도 살고 풀려나왔죠. 또 저작년이었습니다. 저작년 겨울에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가 또 죄짓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민주당 중앙당사로 숨어버립니다. 참 기가 찰리죠. 즉, 이 집권 여당의 공당에 숨어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노조 범죄자 가시나가 갑질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가. 그것도 집권 여당에 숨어서. 근데 또 웃기는 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벌 떱니다. 민주노총 범죄자 인간들한테. 또 작년이죠.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라는 놈이 또 마포대교 점거해가지고 수십 명 우리 경찰관 두들겨 빼서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46일을 쳐 숨어 있다가 우리 경찰관들이 진입하는 거 다 방해하고 있다가 결국 잡히기는 잡히는데요. 중간에 나와서 2층에서 담배 필 거 다 피고 우리 경찰관들한테 일 똑바로 해 그러고 이게 무슨 범죄자 새끼들이 완전히 이거 무슨 상전이에요. 상전. 이게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 경찰관 우리 공권력 알기를 진짜 발바닥에 떼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경찰관들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꼴랑 3명 구속됐습니다. 꼴랑 3명이 구속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새끼들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예? 왜 3명이냐고. 나머지는 그러면 공범이 아닌가? 다 잡아들여야죠. 우리 공권력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왜 민주노총을 봐주잔 말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악입니다. 대한민국 악의 축입니다. 첫 번째 인사 소개시켜드립니다. 자유연대 2번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가 지고 이 집회하기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이런 날은 음악도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좀 길게 하면서 공부도 좀 해보겠습니다. 법구경,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고로 망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민주화했다고 하는 이 인간들은 이 민주화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빼고 나머지 모두는 이 친일 프레임 걸어갖고 가두고 독재 프레임 걷어갖고 가두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좌파들이 워낙 언론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교육까지 장악하고 또 이런 프레임 전쟁도 앞서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들이 좌파가 가두는 그 가두리에 우리가 늘 갇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이거 활개를 못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데 왜 부패를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 권력을 제대로 선하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몇 년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 12년 대통령 하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하시는 거예요. 전두환 7년. 뭐 이래갖고 이런 시간을 독재의 시간이고 이들을 독재자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방식으로 정치를 했고 이분들 방식으로 했던 그 정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 세계 어디 나가든지 간에 마음 놓고 전 세계 나온 한국인들이 돈 제일 잘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어느 나라 가보다 한국인 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돈을 막 엄청나게 막 쓰고 잘 쓰고 술도 잘 마시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독일 갔더니 독일 그 호프집에서 한국인 왔다고 이제 독일 사장이 제일이래. 독일인들은 맥주 한 잔 갖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한 잔을 아껴서 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마십니까? 원샷. 그 다음에 그 안주도 소세지 안주가 되게 많은데 그 안주도 금방금방 먹어요. 그러니까 독일 호프집 사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다니. 안주 갖다 날려야지, 술 갖다 호프 갖다 날려야지. 그 한국인들이 그만큼 세계에 나가더라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물질의 여유를 갖고 있고 이 정신의 여유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인들이 가장 이 시대에 세계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이 한국인들이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또 전두환 대통령, 기타 이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늘날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이 좌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게 독재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하신 독재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분들입니다. 자유와 번영을 주신 그 독재는 온당한 독재고 합당한 독재고 합리적인 독재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가 6월 10일이었죠. 60항쟁이었고 남영동 가면 대공분실이라고 거기에 옛날에 그 정치사범들, 자익사범들, 이 간첩들 잡아갖고 거기서 취조하고 또 취조가 안 될 땐 고문까지 하고 하던 그런 남영동에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60항쟁 이 민주화 인사들이라고 해서 박종철이부터 5만 사람들이 와서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이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야말로 모든 사고가 독선과 독재에 가득 찬 인간들이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박종철이 하나가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찰관들이, 대공요원들이 간첩을 잡아서 거기서 조사하고 나라를 지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대공역사의 산실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그곳에 민주화라고 하는 인사들이 모여서 마치 그들의 박물관처럼 거기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행위야말로 이 민주화라고 했던 이 운동을 했던 인간들의 독선과 아직과 독재의 행동을 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민주화라고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이들이 가장 낙후된 독재자들입니다. 이들의 독재적 모습을, 독재적 행동을 우리가 제지시키고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문재인 일당 그리고 김정은 일당 남북에 있는 잘못된 민주를 표방했던 그런 인간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 바로 우리가 선택한 정당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자유의 가치를 갖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긴 시간 이곳에 나와서 들판에서 수년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12년 만에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선 시대를 지나서 일제 36년 일본 압제에서 일본 식민이 되었고 조선 시대 때는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만들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었고 국민이 왕이 되는 왕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권 행사는
그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를 그때 누리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기적의 역사였고, 그 기적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분의 독재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더라도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독재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일단 정교조가 몇 년 됐습니까? 정교조가 지난 25일부로 30년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1995년도 11월에 설립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25년, 26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그것도 25, 6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들이야말로 장기 독재하는 인간들입니다. 30년 동안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조직의 인원이 커져갖고 그 커진 권력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조직이 커져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는 그 본봉 급여의 1%를 뗐습니다. 급여의 1%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떼고 지금 민주노총이 100만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민주노총이 그 조합원들의 급여의 1%씩 0.8%씩 떼서 그 돈을 모으면은 그 돈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돈을 갖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쓰고 우리 근로자들의 이 근익 향상을 위해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정치 투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 투쟁하는 데. 그리고 그 힘이 넘치다 쓸데가 없으니까 우리 경찰관들 두들겨 패고 시민들 두들겨 패고 오만 해서는 안 될 오만 악한 짓들은 골라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모든 사람들은 그 권력을 기간 내 제대로 행사 못하고 다 이양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민주화 시대가 되어서 권력은 4년 단위로 권력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권력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정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런 인간들의 권력을 국민이 빼앗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절대로 그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서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권력들은 반드시 권력 행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 행사 중에 제일 먼저 중단시켜야 할 것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왜? 이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사람을 패고 있으니까 이 폭력 집단은 반드시 경찰청에서 민간용의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그자는 그리고 특히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총을 쏴서라도 제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담화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담화문에 본인의 경찰청장의 직위를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경찰들이 그 노동자들에게 아까 강민구 단장 말대로 강목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금이 가고 눈이 실명을 대고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폭력 행사가 공권력 경찰들에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직 폭력배보다 더한 놈들한테 폭력을 당하는데 우리 국민들이야 민주노총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펼 때 누가 막겠습니까? 경찰도 못 막는데. 고로 결론은 뭐냐? 민간용 청장이 계급장 빼놓고 국민에게 대국민 담화문을 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집단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집단은 과감하게 경찰 전폭력을 동원하고
전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그 폭력배를 뿌리 뽑고 구속시키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용 청장이 그런 행동을 할 때까지 이곳에 올 것입니다. 와서 민감용 청장이 반드시 그런 행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경찰들이 거듭나고 경찰들이 똑바로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민주노총 이 인간들이 구속되어서 구치소로 가면서 경찰관 전화기를 빌려받아갖고 자신들 명함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되어서 구치소 가는 것처럼 경찰관들을 엿보이고 망신 주고 대한민국 국권력을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하는 행위를 이 경찰관 하급 경찰관들이 또 호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민감용 경찰청장과 그 지휘부를 질타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경찰도 하급 저 밑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도 썩고 아래도 썩으면은 국민이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에는 썩더라도 아래는 썩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치소 가면서 민주노총에게 전화기 줬던 경찰관들은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2차, 3차 재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찰의 기강이 서고, 그래야 민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아하고, 그래야 민주노총이 정신을 차려갖고 국가의 질서, 국법 질서를 두려워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남영동 대공분실 얘기했습니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그 대공이라는 것은 이 대간첩, 거의 공안 사범들입니다. 간첩들. 대한민국에 간첩을 잡는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정보원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고 간첩하고 싸웠던 역사는 경찰청에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군정이 생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겼던 게 경찰입니다. 경찰이 6.25 전쟁에서도 잘 싸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경찰이 간첩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 간첩을 잡을 때 그 대공의 신하라고 하는 인물이 박처언이라는 치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알 수 있습니다. 이주하, 김삼룡, 그 6.25 전에 김일성이가 내려보낸 최고의 간첩 중에 이주하, 김삼룡이 있었는데 그 이주하, 김삼룡을 잡은 분이 바로 박처언 치안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 간첩들이 자익들이 그분들의 집에 전화를 해갖고 그분을 괴롭히고 할 때 그분은 이미 이 중풍이 와갖고 반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여기 있는 경찰관들이 그 자신들의 신하 같은 인물을 보호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이 경찰청마다 그분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 온 게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라고 외치고 떠들었던 자들, 이들이야말로 빨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지독한 독재자들입니다. 한쪽 눈만 갖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배타하고 그걸 적폐라고 말하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반드시 김정은하고 다를 바 한 개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화에 몰입됐고 민주화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해서 두 번 다시는 민주화가 세상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쭉 제가 다 봐도 남자가 몇 안 됩니다. 다 여성들이고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한민국 땅이 고통받고 땅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땅은 엄마들입니다. 엄마 모성입니다. 땅이 힘들어하고 땅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여성들이고 엄마들입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이 남자들이 대한민국 못 구합니다. 엄마들, 여성들, 여자들만이 이 대한민국 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요, 여성들이요,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을 잘해갖고 강화문에 저희들 천막 대한민국 국민정부 천막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가끔씩 가다가 작은 음악회도 하겠습니다. 오셔갖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자유롭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자유 발언 때 시간을 가져서 연사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할 때 이 대한민국을 구할 전사들은 여성이고 엄마들, 남자들은 거기서 심부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주인 행사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 많이 오십시오. 엄마들이 나서면 대한민국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엄마 파이팅 우리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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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집행을 방해하면 사고 있던 봉으로 대가리를 빵꾸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한 명이 다치면 그 다치게 한 노조 그 새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면요 나라 개판꼴하지 납니다. 예? 제발 참지들 마시고 들고 있는 방패로 대가리를 찍어버리세요. 우리 경찰관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아. 특히 노조 새끼들이 우리 경찰관을 두들겨 패거나 공무를 방해하면 들고 있던 방망이나 들고 있던 방패로 대가리를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새끼들이 성주 사드 현장에 가서 사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 노조는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으로만 따지면 되지. 할 일을 해야지. 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성주 사드 기지에 가가지고 사드는 왜 반대를 하고 처잡아졌냐고. 그리고 5.18 광주하고 시들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해마다 5월 18일마다 거기 가서 시민들한테 뻘짓거리 하고 있냐고. 분명히 민주노총은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극히 종북적인 단체입니다. 정치적인 단체예요. 한마디로 그냥 개깡패 새끼들이에요. 없애야 되는 단체입니다. 없애야 돼요. 민주노총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에 되지도 않는 탄핵 때 민주노총이 판 깐 거 광화문에 판 민주노총이 깔았어요. 하도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왔고 동참했고 그래서 결국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도 됐어요. 이제 노조가 대통령도 탄핵합니다. 이거 빨리 노조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온 방법을 총동원 하는 한이 있어도 유혈 사태가 빚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새끼들 박살내 쳐야 돼요. 이제 다음은 자유대한민국당의 오상종 대표 올립니다. 네, 평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게 4번째 집회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그 황영규 본부장님이 집회 신고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중부경찰서에 있었거든요. 벌써 한 달 됐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4주차인 거예요. 진짜 시간 속처럼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강민구 대표가 저한테 포카리 스웨트와 이 홍삼원을 터벅터벅 끌어와서 뭐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가 오늘 웬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실체를. 강민구 대표가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 우리 회원 한 분이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나 봐요. 이 1인 시위를. 그래서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 많은 경찰관 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경찰관이 이걸 2개로 주셨대요. 홍삼원을. 그래서 그거 인증사실 찍은 걸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그걸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증샷을 준 사람이 강민구 대표였고, 그래서 강민구 대표한테 이거 하나 드세요 나누셨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저한테 들어오네요. 자기가 잘 먹을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제도 김포경찰서에 이제 우리 여자 애국동지님이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하러 가셨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고 가셨는데 오늘 또 가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다고 어제 하루 했으면 됐다고 했더니 갔더니 경찰관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막 엄지척하고 가고, 그래서 사진도 경찰관님이 찍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어쨌든 가봤어요. 가봐서 어색하게 뻘쭘하게 한쪽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이 작은 행동이 경찰관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명에 있는 우리 수정이 같은 친구는 집에서 경찰서까지 1시간 정도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경찰서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 문자를 해요. 1시간 동안. 이게 뭐냐면 지금 더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아직 강릉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비가 오는데 30여 명이 모여져갖고 아예 집회를 하셨어요. 그것도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월차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도대체 월차를 못 내서 다음 주에 월차 내서 또 다 같이 모여서 하기로 하셨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모르게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이거 처음 이렇게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경찰관님들에게 씩 웃음을 줄 수 있고, 또한 중간 간부들이 수뇌부에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이 1인 시위가 정말 경찰관들에게, 그리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경찰만 보고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민노총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2번째, 민노총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부터가 청와대 찍어 눌렀는데, 그러면 그래도 얼마 전에 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성명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사람인데 최소한 그건 해야 밑에 중간 간부들의 그 반발심을 좀 눌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민감용 경찰청장에게도 좀 더 어쩔 수 없는 명분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집회 말고 2번 더 남았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그 이후 우리가 이제 3주 전, 한 달 전에 벌어졌던 경찰관 2명이 이가 부러진 그 폭행범들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민감용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민감용 경찰청장이 최소한의
그 폭행당한 경찰들이 집에서 오냐 자랐을 그 경찰관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나를 지켜줘야 될 경찰 수뇌부가 방관을 하고 있다. 그들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래도 만약 그 젊은 경찰들이 우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나마 조금의 위안은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 할당제를 준다는 것에 대해 난 정말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난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공무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아니 여자라는 이유로 그걸 줘야 된다는 이해를 못한다니까. 정말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쟁 속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성 해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뺑소니나 치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지금 장다령 변호사는 같이 그 여자 경찰을 지금 고발할까 생각 중이에요. 뺑소니 혐의로. 아니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니까. 정말 왜 능력 없으면 경찰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능력이 부족하면 아니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관 시험할 때도 여자들도 이제 무릎 꿇지 않고 체력 검사를 한다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장외투쟁을 한답시고 나와서 하는 거는 잘한다가 아니라 니네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원래 했어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 지네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미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니네들 어떻게 되고 있어? 이범 대표님 어디 가셨어? 자, 이범 대표님 가서 자 너네들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 앞으로 계속 나경원 집 앞에 가서 똥 쌀 거야. 꼭 물어보세요. 진짜 나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 참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래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꾹 참고 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좀 슬금리 들어가니까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그냥 들어가나?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반정부 투쟁을 당당하게 중도를 왜 끌어안아야 되죠? 왜 좌파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려야 되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이 우파 국민들만 똘똘 뭉쳐도 이 새끼들 눈치보다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법조계 그래도 법조계는 90%는 우파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호함이 부족한 거고 그들이 지금 민노총이 집 앞에 와서 행패 부릴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하기 전에 뒤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집 앞에 민노총 애들이 한 14명씩 떼거지로 와갖고 옆에서 껌민을 씹고 있고 야야 아구야 이러고 있으면 겁이 나겠죠. 그래서 정확한 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권력은 경찰이 하고 싶어도 지금 문재인 눈치를 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경찰부터 중간 간부까지 저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뇌부에게 개길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에게 떠밀려서 개길 수밖에 없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합시다. 누가 기에 맡기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진짜 국민 여러분, 특히 BJ2 제일 많이 보시니까 맞지? 제일 많이 보지 지금. 오케이. 자 생각해보세요. BJ2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이제부터 BJ-톨 형님은 경기지방경찰청에 가서, 남부경찰청에 가서 실시간 방송을 하시라고 욕을 하십시오. 자, 어떻게 올라와?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국자매는 제가 시킨 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서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자, 진짜 정연이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가서 한번 실시간 한번 하자. 오케이.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사실 유튜버 대표님들 많이 안 하대요. 그분들이 지방경찰청 위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실시간 방송하시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여기 온 친구, 넌 저기 어디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너는 저기 서대문 경찰서로 가라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여기 너무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래서 어제 펜앤마이크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집회하는 거를 다뤄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윤희성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 40분간 녹음한 걸 틀었습니다. 그래서 녹음했던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이여, 당신들 뒤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민노총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괴물 같은 민노총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 민노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쓰레기 집단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입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기업의 큰 힘에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노조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조 현실은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노조, 언론 노조 등이 민노총의 튼튼한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파업 시 대체 인력 도입 정리해고 불가능, 현실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노조 대의원들의 보장 등은 개선할 여지도 없이 집단의 이익을 충족한 데만 열어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22차례 정부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했으나 경찰이 현행 범으로 체포한 것은 단 4건뿐이었고 또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노동관리법 입법 논의에 반발하며 국회 울타리를 허물고 불법 진입을 하다가 경찰 3명에게 전치 4주 이상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연행됐던 조합원을 취재하는 TV조선 기자를 집단 폭행했으며 5월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서울 3소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이가 2명이나 벌어졌습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하는 폭력마저 정당화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민노총. 누가 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습니까? 누가 이들 세력을 비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이 불법 폭력 집단을 저지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다 뺨을 맞고 이가 부러지고 손목골질을 당하며 깃발다리에 끌려다니고 있으나 경찰 수뇌부의 부조차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관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외칩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이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적폐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문재인 촛불 정권이 사기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세우는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문재인 정권을 부자 정권, 재벌 정권, 미국에 놀아나는 정권이라며 끊임없이 총파업을 선동하는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평화라는 허울을 내세우며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하려는 주사파 정권과 한범인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경제, 안보, 외교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문재인 정부, 그 상토 끝에 올라앉아 있는 민노총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령한다. 민노총 지도부를 즉각 구속하라. 경찰 수뇌부는 민노총으로부터 젊은 경찰들을 철저히 보호하라. 법원은 민노총을 즉각 해체하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분이 경찰서를 한번 가 보십시오. 가서 30분도 좋습니다. 들고 서 계셔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 시간에 그런 피켓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세안하고 같이 성남에 있는 3개 경찰서를 돌아야 되겠네요. 성남이 아시죠? 경기 동부연합 손 개빨갱이 새끼들 있고, 그리고 온갖 못된 민주노총의 본부들이 거기 다 있어요. 하필 또 제가 거기 삽니다, 진짜. 그래도 가야죠. 또 강민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우리 아세리가 심상정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질질. 사는 데는 누구지? 그리고요, 그 우리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특히 이게 보니까 어머니들이 파워가 최고예요, 정말. 제가 서 있으면요, 시비가 걸립니다. 남자니까. 만만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서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거? 어? 시비를 걸 거야. 말로는 죽었다 깨나도 엄마들한테 못 이겨. 그렇다고 엄마들을 쭉 폐기를 할 거야, 어떡할 거야? 엄마들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아셀이나 우리 BJ 토ල් 형님처럼 떡대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야리야리해 요래가지고 서 있으면 100% 시비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 그 앞에 경찰관들이 다 지켜줄 거예요. 왜냐면 성남의 경찰관들은 이미 제가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우리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자유연대 어머님 부대를 이끌고 계시는 자유연대 어머님의 회 박은경 회장님 한번 보십니다. 박수. 예,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오셨던 분들, 고정 멤버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저번보다는 조금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예,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어땠는지, 예, 다음 집회에는 좀 더 한 분이 한 사람씩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 이렇게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주위에도 시인분들을 손잡고 오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전망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죠? 예, 이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문정부 때문입니다. 그죠? 예, 문정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런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자유로운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적. 그쵸?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현충일 날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 어떠한 망국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6.25 남침을 주범했던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망국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겠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지어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적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는 중재해야 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민노총이라는 작자들이, 민노총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부가 또 이 나라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제를. 예? 정말 우리는 수년 내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노총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수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문재인 이 추사파 정권이 불과 1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이 나라를 파괴했어요, 경제를. 그래서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몇 등으로 끌어내렸는지 아십니까? 17위가 돼버렸어요. 17위. 1년 동안 이런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조국방 강변을 이룬 20위권 안에 있는 선진국인 이 대한민국을 고작 1년 만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17위가 됐어요.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끝까지 싸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전망하기를 수년 내에 이대로 가면 정말 50위권인 꼴등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거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일양력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민노총의 피해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버리고 있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 손자, 저들의 장래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저 전라도 강주에서 기아사 산업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년 3,500만 원 받고 일하겠으니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민노총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저희 다 묵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민노총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자녀, 손자들의 앞나라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나야 돼요.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일자리가 없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지 않죠? 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가 어머니들이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저 민노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젊은 경찰까지도 저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누굴 믿고 저럽니까? 도대체 저 민노총이 누굴 믿고 저렇게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까지 파괴하고 우리 경찰, 젊은 경찰들까지 두들겨 패고 구속시키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누굴 믿고 그럽니까? 바로 저들의 뒤에는 문정부가 있고 민변이 있어요. 민변은 저 좌파들을 보호하는 세력들이에요. 간첩을 대변하고 간첩을 옹호하고 간첩을 위해서
위해서 변하는 인간들입니다. 맞습니다. 민변도 없어져. 정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의 장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고 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이 운동이 전개돼야 돼요. 민노총이 살아있는 한 민노총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대학까지 나오면 뭐합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기껏해야 발 마사지나 하고 삼기업종에서 그런 허접한 일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노총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하고 경제를 간섭해서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눈을 불뜨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들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그죠? 저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반세력,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태극기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 세력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싸워온 것입니다. 정부는 민노총의 이런 만행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는 문재인은 누굽니까? 민노총의 바지사장이 출발하겠죠. 바지사장. 네. 민노총이 문재인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문재인이 민노총한테 꼼짝 못해요. 왜입니까? 민노총이 바로 촛불 정권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깡패 폭력 집단을 저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폭력 집단 저 민노총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저들 축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럼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내일 모레 목요일날 우리 자유연대 종각 사무실에서 2시에 우리 어머니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라면 자유연대 회원이 되지 않은 분도 대한민국의 어머니라면 다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왜 동참을 하느냐, 우리가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또 확산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할 거고요. 예, 또 우리가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지역에서 사시는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오상종 당장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저번에 보셨죠? 국회의원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이게 띄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다 페이북에도 올리고 다 퍼뜨렸는데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이 행사가 그저 일련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저 민노총을 축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내일 모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또 서로의 의견도 교환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어머니들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논 토론한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김상진 우리 또 사무총장님 이렇게 집에 기거하고 계시죠. 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회에서 막 마이크 잡고 열심히 투쟁하던 분인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 대한민국 세력
민노총을 촉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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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이 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자유연대가 작년 8월 15일 날 출범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만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만 1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에 정말 참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자유연대가. 그래서 우리 김상진 사무총장이 지금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김상진 사무총장이 지금 빚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연대를 좀 더 확대 재구성을 하려 합니다. 확대 재구성을 해서 한 사람이 빈자리가 결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유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조직국장 자리를 맡아서 자유연대 구성을 하는데 힘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정보관이 전화가 들어옵니다. 요번에 우리가 자유연대를 다시 만들자는, 재건을 하자는, 재건일이 아니죠. 확대 재구성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올 연말까지 정도 이 조직 정비 자리를 맡아가지고 우리 자유연대를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유대한 호국단, 턴라이트, 다음에 GZSS도 그 안 대표, 다음에 그 오상종 대표도 각자의 단체를 맡으면서 자유연대의 주요 보직을 하나씩 다 맡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더 이렇게 또 커진 조직을 또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연대 정기총회를 조만간에 실시하려 합니다. 정기총회는 별도의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빨리 이 조직에 대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이 와주셔서 자유연대가 이제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으려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와서 제발 비는 그런 막강한 조직을 갖추는데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유연대가 이의원 대표님, 김상진 총장님 필두로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아무도 못한 일들 우리가 그동안 다 해왔습니다. 실례로 그동안에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영준 민주노총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장업기 구속시킬 때 가서 우리가 병력 보탠데 도움 줬죠. 성주 사드 장비 들어갈 때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김상진 강민구가 둘이 차 타고 오는데 그 안에서 고랑내라 정말 그 말고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박원순이는 이제 뭔 지랄을 해도 다 땡쇼요. 예?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9개월 만에 결국 사과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립시다 여러분. 한 단계 더 올려서 전국적인 조직 재정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턴라이트를 맡고 있지만 턴라이트는 턴라이트고 원래 턴라이트는 자유연대 산하 조직기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꼬라지를 내는 바람에 잠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턴라이트는 턴라이트고 우리의 큰 지붕은 자유연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연대가 살아야 턴라이트고 지랄이고 호국단이고 지랄이고 다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제가 딱 공지 때리면 그날은 최대한 예쁘게 쫙 오케이? 그래도 우리 자유연대 정기총회인데 이 제가 집회 포장으로 이렇게 와갔다 했나요? 최대한 예쁘게 오케이?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이렇게 준비됐나? 아니 좀 그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광주 집회 때 제가 아주 멋지게 까불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다음 순서 모십니다. 자 여러분 이승엽 본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이 경찰청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왜 경찰청 앞에 왔죠? 이 경찰청, 민노총 즉각 해체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 얘기 하지 않고 경찰들이 바보처럼 저기 있는 저 경찰들 민노총하게 의도 터지고 바보같이 멱살 잡히고 손 끊기고 왜 그런 꼴을 당하고 경찰청에선 무엇 때문에 허사비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무법천지 그런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경찰들 정신 차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 경찰입니다. 존경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민노총과 열심히 굳굳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민노총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민노총에 충전 노릇을 하지 않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데모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다 압수수색이든 뭐든지 하도록끔 가만히 있는 이 문정권 도대체 뭐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 어머니들 아까도 어머니들 손잡고 다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는 엄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섬세하고 여자들이 더 추진력이 강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에서 깨면 오늘은 어디에 무엇이 있나? 오늘은 어디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또 투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밥을 먹은 동만둥 잠을 잔 동만둥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무엇인가 결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강릉단장 김상진 단장이 다 말했듯이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 민노총도 분명하게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결말을 얻읍시다. 얻어서 민노총이 발붙이지 못하는 자유대한민국, 민노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단체가 커지고 너남직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크게 이 경찰청 안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이 다 안 나오네. 다 같이 함께 함성을 지르고 저들이 느끼고 피부로 느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 나라가 무엇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문재인 씨란 사람은 지금 해외 순방을 갔다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못하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대통령을 뽑아줬습니까? 지금 2030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도 내가 문재인 뽑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해를 부르고 있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시는 이 길거리에 우리 국민들 제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이 터져라, 목소리가 터져라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우리 5천년 역사,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여기 뼈끝 저기 뺄끝 무조건 발 닿는 곳마다 다니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진실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민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가시는 분들, 길을 한 번 열고 왜 저 여인이, 저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들이 꽉 다져 청와대에 있어서 그 주사파들이 지네 마음대로 김정은이 친견 노릇이나 하고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이 문정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경찰청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친견 노릇 그만하고 이 민노총을 향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외칩니다. 민노총 지도부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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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봉 민노총 정신 차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 그만해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악행 당장 집어치우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일꾼이 되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경찰관님들 앞으로는 민노총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지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싸우고 당신들의 팔을 비틀면 당신들도 팔을 비틀고 팔을 꺾으면 팔을 꺾듯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에는 총으로 칼에는 칼로 모든 것 하듯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방금 이승윤 본부장님의 말씀이 맨 그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이 노조가 우리 경찰관 한 명을 때리면 우리 경찰관들은 그냥 이 새끼 방패로 대가리 좀 찌개서 죽여도 돼요.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적을 해 경찰 보기를 옆집 똥개보다도 못하게 보면 이게 되겠냐고요 나라가. 우리 경찰관이 한 대 맞으면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방패로 대가리를 찍어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민주노총 그것들한테는 이 깡패 새끼들한테는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일반 착한 국민들은 법의 잣대로 보호를 하고 민주노총 깡패들은 그냥 개패듯이 패면 돼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었던 우리 경찰관 폭행 사건 연루된 그날 있었던 그 연루된 수십 명 전부 구속시켜야 돼. 구속시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콩밥도 아까워요. 밥도 지돈 내고 처먹게 해야 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연대 황영규 팀장님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하나는 경찰청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군대나 그 안보를 맡고 치안을 맡는 그 대원들이, 나의 동생들이, 나의 전우들이, 나의 동료들이 폭력 집단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시비로 우리가 보호를 못 받고 구타를 당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에 있는 간부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경찰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우가, 여러분들이 동료가, 여러분들이 동생들이 지금 여기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새끼들이 어디 가서 받아 뒤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둬야 됩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럼 그 새끼를 찾아서 구속을 시키든 깜빵을 버리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폭력적인 민노총에 대해서 경찰청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은 직접 각성을 하셔서 진짜 이 젊은 경찰 친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노총 지도부를 반드시 구속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총장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늘 했던 말이 행동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라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행동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민노총 지도부를 즉각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청이나 그리고 어디서든 이런 시위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상입니다. 막내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30대 젊은 기수 레드 호야입니다. 레드 호야. 안녕하십니까? 레드 호야입니다. 이 마이크 잡는데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그래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의미로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문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치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민노총이 오늘같이 이제 폭력 집회나 이제 경찰들 폭행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짧아도 5년, 길게는 3, 40년 동안 그동안 이어왔던 일들이 지금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예. 민노총이 오늘같이 이런 폭력 집회가 이어진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쵸? 3, 40년 동안 그들이 세력을 가꾸고 만들어 온 일들이 지금에서 터지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민노총을 밀어내고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렇게 집회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서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너가 일자리 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폭격을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내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 네 맞습니다. SNS에 사진이나 이제 하실 말씀들을 적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거를 막지 못하면 저 같은 30, 40대는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손주나 손녀들이 그 20, 30대가 되는 시대가 왔을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십니까? 아니죠. 그 전에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머니 아버님들은 화이팅! 잘한다! 싸우자! 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겨내면 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역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파이팅 넘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파이팅!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이긴다를 좀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부터 이제 또 지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저는 내일부터
자유연대 지역 단체 결성을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갔다가 내일 모임을 갖고 저는 또 바로 광주로 이동합니다. 요즘 저희들 그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집회에 보시면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걸 보실 겁니다. 그죠? 못 보셨나요? 집회 못 보셨나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집회? 봤어요. 아, 안 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생쇼를 합니다. 제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근데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젊은 층들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의 제 또래가 많습니다. 40대가 가장 좌경화가 심각한데 제 또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친구 30대들도 참여를 해서 스스로 우리 단체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1시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어나가고요. 토요일은 금남로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벌써 33차, 34차입니다. 무려 11개월째입니다. 1년이 다 돼갑니다. 여론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많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날 여기 오신 어머님들 다 거기서 뵙길 바랍니다. 제가 생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